빵과 서커스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아주 유명한 말 뒤에 고대 로마에 정말 놀라운 통치 기술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로마 제국이 어떻게 수많은 휴일과 거대한 볼거리를 이용해서 그 넓은 제국을 다스렸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고대 로마 시민이라면 과연 1년에 며칠이나 일을 쉴 수 있었을까요? 이거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제정시대 중반에는요, 무려 150일이 넘는 날이 공휴일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1년의 거의 절반이 그냥 쉬는 날이었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휴일의 비밀은 바로 로마의 달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달력 같지만 사실 이 달력은요, 어쩌면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제일로 그냥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디에스 네파스티라고 불리는 날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법적인 업무나 공무가 아예 금지된 일종의 종교적인 축일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이날만큼은 귀족부터 평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노예까지 모두가 일을 쉬었다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달력 곳곳에 아주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인 사투르날리아는요, 무려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로마시 전체가 거대한 파티장으로 변했고요. 심지어 주인하고 노예의 역할이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런 대규모 축제가 사투르날리아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수많은 휴일들이 그냥 시민들 즐겁게 쉬라고만 만들어진 걸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또 강력한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었죠. 한마디로 대중을 달래는 유희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였던 겁니다. 이 교묘한 정치적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가 처했던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점점 골마가고 있던 말 그대로 혼란의 제국,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수백 년이나 이어져 오던 공화정이 내전과 암살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권력이 단 한 사람, 바로 황제에게 집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이건 로마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게다가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땅을 뺏긴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 로마로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 결과 도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분노한 실업자들로 가득 차게 된 거죠. 이렇게 극심한 빈부격차에다가 정치 부패까지 만연하니까 시민들의 불만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굶주리고 분노한 대중은 그야말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거대한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잡은 황제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겠죠. 이렇게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고 자기 권력을 단단하게 만들 아주 효과적인 처방전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해답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통치 전략 중 하나가 됩니다. 바로 파넴 에트 키르켄세스. 우리한테는 빵과 서커스라는 말로 훨씬 더 잘 알려진 바로 그 정책이었죠. 당시에 로마의 시인이었던 유베날리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제 로마 민중은 오직 두 가지만을 원한다. 빵과 서커스. 당시 세태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거죠. 그의 이 풍자는요, 당시 로마 대중들이 얼마나 정치에 무관심하고 눈앞의 쾌락만을 쫓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을까요? 그 거대한 권력의 무대, 그 뒤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이름 그대로 딱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빵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특별 쿠폰 같은 걸로 곡물, 올리브유, 와인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나눠주면서 일단 당장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서커스입니다. 사람들 눈과 귀를 그냥 확 사로잡을 만한 거대하고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공짜로 마구 풀어준 겁니다. 와, 근데 이 서커스의 스케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키르쿠스 막시무스 경기장을 가득 메운 25만 관중 앞에서 펼쳐지는 목숨을 건 전차 경주,
또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피 튀기는 대결, 이국적인 맹수 사냥까지 이 모든 게 황제가 민중에게 내려주는 정치적 선물이었고요. 동시에 자신의 관대함과 권력을 과시하는 거대한 쇼였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이런 거대한 경기들을 후원하면서 나는 이렇게 자비롭고 강력한 통치자다라는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시민들은 황제가 베푸는 빵과 오락에 열광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정치 문제나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갔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교묘한 전략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 화려했던 피날레의 막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이 빵과 서커스는요, 황제와 민중 사이에 맺어진 아주 정교한 거래였던 셈입니다. 황제는 먹을 것과 즐길 거리를 주는 대신 민중의 정치 참여를 막고 제국의 안정과 통제권을 손에 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배부르고 즐거운 대가로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내어준 셈이기도 하고요. 이 고대 로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일로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 우리 사회의 빵과 서커스는 과연 무엇일까요?